은퇴 후 18년의 격차 같은 72세, 누군가는 90세까지 사는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72세인데 누군가는 75세 즈음에 급격히 무너지고 누군가는 90세까지 또렷하게 살아갑니다. 단순히 운일까요? 유전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은퇴 전후의 생활 방식과 마음의 방향에서 서서히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18년의 격차는 결국 준비의 격차이자 태도의 격차입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습관 역할 목표가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 직장 생활은 힘들어도 구조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 업무, 동료, 책임, 성과. 이 구조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자.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공허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루를 설계해야겠네. 이 차이가 5년, 10년 뒤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늙는 게 아니라 역할이 사라지면 빨리 늙습니다. 사례 1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vs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래. 72세 김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좋았지만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점심 먹고 나면 TV, 저녁 먹고 나면 또 TV. 3년쯤 지나자 체중이 늘고 당뇨가 생겼고 무엇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지 뭐. 이 말이 입버릇이 됐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박 선생님은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 3회 도서관 가기, 주 2회 걷기, 월 2회 봉사.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일정이 삶을 지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를 시작했고 봉사 모임에서 친구들이 생겼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두 분 다 건강 상태는 비슷했는데 10년 뒤 한 분은 외출이 힘들어졌고 다른 한 분은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차이는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나는 아직 역할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2. 건강은 병원보다 일상에서 갈린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를 병원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검진, 약, 치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70대 이후 건강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일상 습관과 활동량입니다. 매일 걷는가? 사람을 만나는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가? 새로운 걸 배우는가? 이 네 가지가 의외로 수명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례 2 운동보다 중요한 건 밖에 나가는 이유. 이영자 씨 가명는 은퇴 후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운동해야지. 그런데 한 달 가고 안 갔습니다. 혼자 가는 게 재미없고 귀찮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정순자 씨 가명는 운동을 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 하교를 주 3회 맡았습니다. 시장도 직접 가고 손주와 공원도 걷고 학부모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순자 씨의 하루 걸음 수는 헬스장 다니던 이영자 씨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운동은 의지로 하지만 생활 속 활동은 관계와 역할이 만들어줍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쓰는 방식.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재정부터 떠올립니다. 연금, 저축, 투자.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돈의 크기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이 없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사례 3 여유가 독이 된 경우 70세 최 사장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 수입도 있었고 연금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골프를 시작했지만 흥미가 오래가지 않았고 해외여행도 몇 번 다니니 지루해졌습니다. 점점 술자리가 늘었고 건강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한 윤 사장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수리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몸 쓰고 사람 만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 덕분에 매일 외출, 규칙적 식사, 사람과 대화, 적당한 활동, 이 네 가지가 유지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윤 사장님은 여전히 현역처럼 삽니다. 은퇴 후 삶에서 돈은 중요하지만 시간을 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격차는 준비보다 전환에서 생긴다. 은퇴 후 18년의 격차는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역할이 있는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기다리는 일정이 있는가? 배우는 것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유지되는 사람은 70대 이후에도 삶이 계속 움직입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준비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준비입니다. 직장에서 내려오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지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내 하루를 내가 설계할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할 이유가 있을까? 같은 72세라도 누군가는 75세에 급격히 늙고 누군가는 90세까지 또렷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약속 하나, 모임 하나, 배움 하나, 역할 하나, 이 네 가지를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하강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에 따라 남은 18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더 살까? 가 아니라 어떻게 더 살까? 1. 오래 사는 사람의 공통점 활동이 멈추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장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는 지속적인 활동성입니다. 특별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계속 쓰는 습관입니다. 의학 연구에서 70대 이후 건강 수명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가 보행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가 빠를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근력, 심폐기능, 신경기능, 균형 감각이 동시에 유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해야지라는 의지만으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운동보다 중요한 건 활동할 이유입니다. 장수 지역 연구를 보면 헬스장을 열심히 다녀서 오래 산 사람보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 손주를 돌보는 사람, 동네 일을 맡는 사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이 더 오래 활동합니다.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문제입니다. 몸은 쓸수록 유지되고 쓰지 않을수록 급격히 약해집니다. 70대 이후 근육은 매년 약 1%씩 감소하는데 활동이 줄어들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반대로 가벼운 걷기와 근력 사용만 유지해도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일상이 불편해지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2. 뇌는 은퇴 후 더 빨리 늙는다? 사실은 반대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뇌는 사용량에 따라 유지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문제 해결, 사람과 대화, 일정 관리, 책임, 이 네 가지가 계속 작동합니다. 은퇴 후 이 자극이 한 번에 줄어듭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자극이 줄면 연결이 약해지고 자극이 유지되면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 악기, 기술을 배우면 뇌의 연결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배움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기능 배우기, 요리 배우기, 글쓰기, 악기, 독서 모임. 이 정도만으로도 뇌 자극은 충분합니다. 특히 사람과 함께 배우는 활동은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인지, 자극, 사회적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래 또렷한 사람의 공통점은 머리를 쓰는 일을 계속한다입니다. 3. 관계는 수명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는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고립감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량 감소, 식사 불규칙, 우울감 증가, 인지 기능 저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관계라도 유지되면 외출 이유가 생기고, 말할 기회가 생기고, 감정 기복이 줄고, 일상 리듬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 1회라도 커피 약속, 산책, 모임. 이 있으면 삶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면 활동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4. 목적이 있는 사람은 회복력이 다르다. 장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감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은퇴 후 건강이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봉사, 가족 돌봄, 취미 활동, 작은 일, 이런 것들이 단순한 활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이 적고 활동량이 유지되고 회복 속도가 빠르고 생존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행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5. 결국 핵심은 노화를 늦추는 생활 구조.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같은 72세라도 18년의 격차가 나는 이유는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차이입니다. 오래 또렷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매일 움직인다. 사람을 만난다. 배우거나 생각한다. 역할이 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유지됩니다. 반대로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는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사라질 때입니다. 외출 감소, 관계 감소, 자극 감소, 역할 상실. 이게 겹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재정 준비만으로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노화를 늦추는 생활 구조 설계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 하루를 누가 필요로 하는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곳,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배우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몸과 뇌는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같은 72세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이라고 느낍니다. 과학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후자가 훨씬 오래 또렷하게 살아갑니다. 은퇴 후 18년의 격차는 결국 건강검진 결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은퇴 다음 날의 생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은퇴 후 쉬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